연금 조금 올랐다고 좋아했는데 건보료가 더 올라버렸어요. 요즘 정말 많이 듣는 말입니다.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연금은 10만원 올랐는데 건보료가 20만원 오르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죠? 그런데 이게 제도 구조입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는 그 구조가 더 분명해집니다. 2026년 연금이 오르면 오를수록 건강보험료도 같이 올라가는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거 그냥 인상 이야기 아닙니다. 건강보험 도입 50년 만에 계산 공식이 통째로 바뀌는 겁니다. 생각보다 훨씬 큰 변화예요.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고지서가 뭐냐고 물으시면요. 저는 단연코 건강보험료라고 말씀드립니다. 세금은 1년에 한 번이지만 건강보험료는 매달 빠져나가죠. 이게 은근히 압박이 큽니다. 한 번 오르면 계속 나가니까요.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든든한 정보마다 옆집 아재입니다. 오늘은 복잡한 제도 이야기인데요. 우리 통장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얼마가 달라지는지, 어디서 손해가 나는지 이건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오늘 영상에서는 4가지를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2026년 계산 방식이 정확히 뭐가 달라지는지, 피부양자 탈락 2천만원의 함정, 내 집과 소일거리가 건보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합법적으로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은퇴자금은 한번 빠져나가면 다시 채우기 쉽지 않습니다. 젊을 때처럼 소득이 늘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60단계 구간제였습니다. 같은 구간 안에 있으면 소득이 조금 오르거나 내려도 보험료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버스 요금 같은 구조였죠. 몇 정거장 더 가도 요금은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률제입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렵게 써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고기 저울에 올리면 무게만큼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택시 미터기처럼 소득이 생기면 바로 반영됩니다. 10,000원 더 벌면 바로 반영. 재산이 조금 변해도 바로 계산. 예전처럼 12년 뒤에 반영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거의 실시간입니다. 예전에는 소득이 조금 들어도 당장은 괜찮겠지라는 완충 구간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완충이 거의 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은퇴 후에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해에는 금융소득이 많고 어느 해에는 적고, 그런데 이제는 그 변동이 그대로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가진 만큼, 번 만큼 그대로 계산합니다. 공정해졌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 안 하면 체감은 훨씬 크게 옵니다. 이제 피부양자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연 합산소득 2천만원 초과. 이 숫자 하나 때문에 탈락이 많이 발생합니다. 국민연금도 포함입니다. 월 167만원이면 1년에 약 2천만원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어도 기준선입니다. 여기서 연금이 조금만 오르면 탈락입니다. 연금 인상 소식이 뉴스에 나오면 기뻐야 하는데 어떤 분들에겐 걱정이 먼저입니다. 왜냐면 건보료가 같이 움직이니까요. 그리고 금융소득, 이자 배당 소득이 1,000만원 이하일 때는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001만원이 되는 순간 1,001만원 전액이 합산됩니다. 이게 말이 좀 억울하죠? 10,000원 더 벌었는데 전체가 계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절벽 효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999만원이면 괜찮은데 1,001만원이면 전액 반영입니다. 그 차이가 건보료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진짜 숫자 관리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소득만 보는 게 아닙니다. 재산도 봅니다. 기준은 시세가 아닙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입니다. 이게 헷갈리기 쉽습니다. 우리 집 12억인데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과세 표준 9억 원을 넘으면 소득이 없어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시세 15억 정도 아파트라면 과세 표준이 9억 수준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과세 표준이 5.4억에서 9억 사이인데 연소득이 1,000만원을 넘으면 탈락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같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대출이 있어도 자동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공단에 직접 부채공제 신청을 해야 반영됩니다. 신청 안 하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도 조심해야 합니다. 등록이 있는 상태에서 소득이 단 1원이라도 발생하면 탈락입니다. 유튜브 수익, 임대사업자, 프리랜서 등록 모두 해당됩니다. 등록이 없다 해도 연소득 500만원을 초과하면 탈락입니다. 뭘로 보면 적어 보이지만 연간 합산입니다. 특히 퇴직 후 용돈벌이로 소일거리 하시는 분들 월 40만원, 50만원이면 괜찮겠지 생각하시는데요. 1년 합치면 500만원이 금방 넘어갑니다. 이 부분은 꼭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 방법이 없느냐? 아닙니다. 첫째, ISA 활용입니다. 금융소득을 그 안에서 관리하면 일정 한도 내에서 유리합니다. ISA는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로 하나의 통장 안에서 예금 펀드, ETF 등을 함께 운용할 수 있는 절세 계좌입니다. 계좌 안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은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 또는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을 ISA 안에서 관리하면 건강보험료 계산에 불리하게 잡히는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 대출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하십시오. 셋째,
이미 계속가입제도, 퇴직 후 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 놓치면 다시 못 들어갑니다. 넷째, 월 60시간 이상 근무 전략. 직장 가입자가 되면 재산 점수가 0점 처리됩니다. 이 네 가지는 전략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제도에 끌려가고 알고 움직이면 조절할 수 있습니다. 계산은 정밀해졌지만 혜택도 강화됩니다.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 동결,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2세 미만 아동 입원비 0%. 큰 병 한 번이면 노후 자금이 흔들릴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보호하겠다는 방향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연 2천만 원 기준을 항상 의식하시고 과세 표준을 확인하시고 부채공제는 꼭 신청하시고 금융소득은 전략적으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2026년 개편은 폭탄이 아닙니다. 정밀 계산입니다. 준비한 사람은 조절할 수 있고 모르면 그대로 반영됩니다. 지금 네 가지만 체크해보세요. 연 소득 2천만 원에 근접하는 아파트 과세 표준 금액을 알고 있는지, 부채공제 신청을 했는지, 이미 계속가입 기한을 놓치지 않았는지,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 싶으면 바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미리 알면 당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정보마당 옆집 아지였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는 제가 앞으로 이런 정보 더 정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